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잠시 일상을 떠나 고향을 찾았던 시민들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귀경길에 올랐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풍경을 문영철 기자가 담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기차역을 찾은 시민들. 양손 가득 보따리를 들고 승강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명절 연휴 서로에게 추억이 돼준 가족. 잘 가라, 한솔아 잘 가라, 준현이 잘 가라. 떠나는 사람도 떠나 보내는 사람도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홍삼이나 뭐 이런 거 먹을 거 좀 챙겨주셨거든요. 그거 이제 가서 이제 잘 챙겨 먹으려고요. 서운하긴 한데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보내야죠. 버스 터미널도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결혼한 딸을 찾아 역 귀성한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손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좋지요. 식구들 만난 거 해미기고 손주 딸 세뱃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버스가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부모들. 자식에게 건네는 마지막 당부는 역시 건강입니다. 집에서 맛있는 밥도 차려준 밥도 먹고 잘 쉬다 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담배도 좀 끊고.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전남 지역 여객선 운항은 대부분 통제됐지만 많은 시민들이 하루 이틀 일찍 섬을 빠져나온 뒤라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이어졌던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시민들은 고향과 가족의 따스함을 간직한 채 다시 시작될 일상을 준비했습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명절 귀경 행렬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고속도로 정체는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후까지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지만 현재는 순천에서 서울까지 4시간이 소요되는 등 대부분의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자정까지 12,000여 대의 차량이 추가로 광주와 전남 지역을 빠져나갈 예정이며 밤 9시 이후부터는 정체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설 연휴에는 아마도 가족 친지들과 함께 정치 얘기하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탄핵과 대선이 화제였겠죠. 정치권에서는 정권 교체의 주역이 누가 될지 기대와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팍팍한 살림살이에 트럼프 당선 등으로 한층 커진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올해도 설 밥상에선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탄핵, 대선 등 정치 이슈가 화제였습니다. 귀성객들을 두루 만난 정치권도 민생과 정권 교체, 이 두 가지가 설 민심의 핵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의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에 대해선 정당에 따라서 해석이 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의 중심의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정부 3기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 열망은 확인했지만 반문 정서가 여전했다며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금부터 어느 정당이 또 어느 후보가 더욱더 시민들의 마음을 알고 뜻을 헤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마음들이 결정될 것이다. 각가지 연대설을 포함해서 대선 시나리오가 복잡한 만큼 여러 질문들이 오가고 예측과 전망도 무성했던 설 연휴.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벚꽃 대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호남의 민심은 누가 답이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보단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순천시가 2022년 신청사 개청을 골자로 신축 일정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순천시는 최근 공무원과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건립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조사 용역비와 청사 건립기금 100억 원을 올해 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 개청을 목표로 전문성을 갖춘 청사건립 시민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시민토론회와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거쳐 단계적 건립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체증 불편 해소를 위해 옛 마레 터널 앞 도로를 확장합니다. 여수시는 상습 교통체증과 함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옛 마레 터널 앞 320m 구간을 올 상반기 안에 8.5m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마레 터널 앞 도로 확장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6억 원을 투입해 설계 용역 등을 거쳤으며 176m 성토 구간의 옹벽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는 토지와 분묘 보상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광양시가 이순신대교 주변 해변을 테마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019년까지 이순신대교 주변 기로대교에서 금오대교 해변에 경관 조명과 교량 분수, 문화광장 등을 조성하는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에 모두 1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본 설계 용역이 끝나는 오는 9월쯤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전남은 여전히 교통이 불편하고 가기도 힘들고 멀게만 느껴지는 곳입니다. 특히 기반 시설이 취약한 서남권을 중심으로 교통망 구축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최근 몇 년째 전남의 최대 현안은 호남선 KTX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문제. 국비 예산 신청 1순위 사업들이고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됐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조기 대선 전국에 대비한 전라남도의 공약 발굴에서도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건 공항과 철도였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 SOC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부분을 서남권의 교통망 확충에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만 서남권 SOC에 확장하는 데 많은 그 대선 공약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이 확보한 SOC 예산은 1조 원 이상. 현재 호남선 KTX 2단계 구간은 일단 광주 송정에서 고마공까지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이용객 32만 명으로 아직 성장세가 완만한 무안공항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이 불발된 뒤 KTX 경유가 활성화의 최대 관건입니다. 전남 동서부를 잇는 남해안철도는 그동안 예산이 없어 10분의 1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올해 2천억 이상이 투입되면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완공을 앞둔 세천년대교를 비롯해 전남의 15개 연륙 연도교가 올해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흑산공항은 올 하반기에 착공해 2020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업체 선정과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광주 안도간 고속도로, 22개 지구의 국도 확포장 사업, 3개의 우회도로 건설 사업 등 전남 교통망 확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고흥군이 침체돼 있는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경기 불황과 어획량 감소로 수산 분야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양식장 환경 개선과 취업 방류 사업 등 80여 개 중점 사업에 179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또 어촌 6차 산업화와 체험 관광 상품 개발 등 어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수산업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30년 이상 이어온 전통 맛집들을 관광 자원으로 조성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음식점들에 대해 향토 역사가의 조언을 받아 대상 음식점을 선정한 뒤 남도 음식명가 택리지에 수록하고 전남 관광 홍보 사이트인 남도 여행 길잡이에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1910년부터 4대째 운영하는 나주곰탕 하얀집과 1924년부터 3대째 운영 중인 해남 천일식당, 1930년부터 운영 중인 3대 광양불고기 등이 대표적인 전통 식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양시가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들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과 아동 전문 도서관, 육아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다양한 보육 정책을 펼쳐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옛 순천 부읍성 일대를 역사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내년까지 진행됩니다. 순천시는 영동과 향동 일대 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옛 순천 부읍성터에 내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해 지하주차장과 창조관광센터, 광장 등을 갖춘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이를 위해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4월까지 청사진을 마련한 뒤 올 상반기 중에는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2,100여 개 시설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밤새 찬 공기가 전국을 파고들어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요. 내일 아침 강원도 철원은 영하 19도, 제천 영하 15도, 서울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최고 13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거리에서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늦은 밤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 지방에 3에서 10cm가량 내리겠고요. 새벽에는 전라도 서해안 지방에서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내륙 쪽의 하늘은 맑은 편인데 대설특보가 내려진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굵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눈은 오늘 밤 사이에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종일 춥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의 수온주가 영하 1도 선에 머물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남부 지방도 한낮에는 전주의 수온주가 3도 선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입춘 즈음에 잠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